거리에 북적이는 사람들, 도로를 가득 채운 차들, 서로 먼저 가겠다며 울려대는 자동차들의 경적 소리, 횡단보도를 바삐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은 평소 우리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입니다. 우리들이 걷는 길은 옛 길에 비해 깨끗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흙길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길은 바로 둘레길입니다. 이미 깨끗하게 잘 다듬어진 길을 다니면서도 다시 옛 길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얻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둘레길을 찾았습니다. 춘천의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둘레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건물들 사이를 잠깐 벗어나 보는데요. 익숙한 풍경을 지나 조금은 낯선 곳에 도착했습니다. 김유정역에서 내리면 거리에 조형물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간이역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김유정역 바로 앞에 위치한 김유정 문학촌. 김유정 문학촌은 전통 양식의 건물로 이루어져 과거 김유정 선생이 활동했을 당시를 연상시킵니다.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소설 동백꽃과 봄봄의 작가인 김유정은 이곳 김유정 문학촌이 있는 자리에서 문학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신내 마을이 어떤 뜻일까요? 덕시루. 아, 역시 많이 아시는데요. 공폭해. 네, 맞습니다. 이 바깥에 금병사는 자락에 여기 둘러싸인 그의 업적과 결과물들이 유리창 안에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부자였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서울 종로 김유정 문학촌은 다른 문학관과는 다르게 뒤에 촌자가 없습니다. 그의 소설 32편 중에서 한 12편에 해당하는 그 작품들이 이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인데요. 시절과 날실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 이야기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제 문학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부터 이 마을로 들어오는 그런 길이거든요. 이곳에 왔었던 소낙비의 주인공 춘호도 이 마을에 들어가서 서울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서울로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눅눅하게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아내를 밖에 나가서 몸을 팔아서 이원을 얻어오라고 재촉하는 그런 소설이 소낙비인데요. 김유정 소설 전체 김유정 소설 중에서 농촌을 다루고 있는 그 소설들을 모아놓고 보면 어떤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 길은 바로 이 시골에서 서울로 가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하나의 대하소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끝에 가서 서울로 간 사람들은 정주하는 데 성공을 했느냐?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서울에 올라가서 정주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이 가난한 부부 이야기가 김유정 소설의 이야기일 텐데요. 어찌 보면 김유정 소설은 크게 이렇게 시골에서 서울로 가는 그 사람들의 길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김유정 문학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둘레길인 실내 이야기길과 큰 연관성이 있는데요.
김유정 문학촌에서 시작하여 자연을 만나게 해줄 이 둘레길의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문학촌은 실내 이야기길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실내 마을 길은 그 말 자체로 시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더 확장시키면 떡시루 길 이렇게 되겠죠. 사람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그 길이 실내 마을 길이 아닌가.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걸어갔을까 또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이제 김유정 소설과 관계되어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에 잠깐 서서 우리가 그 소설의 줄거리를 읽으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실내 마을 길입니다.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텃밭 사이로 이어져 있는 마을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서정적인 분위기를 내며 여유를 선사해 줍니다. 김유정이 살았던 과거 어느 때에는 어쩌면 텃밭이 아닌 다른 곳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텃밭뿐만이 아닌 책과 인쇄박물관도 생겼습니다. 실내 이야기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 줍니다. 이 건물들은 자연의 모습을 담은 실내 이야기길을 헤치고 있기는커녕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듯합니다. 걷다 보면 어느샌가 콘크리트 길은 흙길로 변해 있습니다. 흙길은 꽃과 함께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숲의 등산로로 이어져 본격적인 실내 이야기길이 시작됩니다. 숲속의 내음과 여유를 만끽하며 걷다 보면 특이한 팻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책 모양으로 된 팻말 위에는 김유정 소설의 일부가 적혀 있습니다. 책의 왼편에는 구절이, 오른쪽에는 그와 관련된 설명과 소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팻말을 보다 보면 이 길이 왜 이야기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소설 이야기가 거기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소설의 그 소설이 만들어진 그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상상해서 이쯤에서 김유정 소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포스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그 상상이죠. 그 길은 가볍게 걸으면서 상상하는 즐거움, 이야기를 만드는 즐거움, 그런 길이 실내 마을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내 이야기길 곳곳에는 김유정의 자취가 묻어나 있습니다. 그는 이 숲속을 거닐며 그의 소설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합니다. 숲속의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그에게는 영감의 원천이 된 겁니다. 여기에 그 김유정 문학에 대해서 곳곳에 많이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정서적으로 좋고 여기 잣나무 숲길, 또 시골길, 또 봄이 돼서 꽃길도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젓하게 한번 우리 그 동호 회원들끼리 정단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숲길 걸으라고 왔습니다. 김유정의 발걸음과 자연이 주는 여우가 어우러진 이 길 위에서 사람들은 이 길을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김유정 선생님이 죄다들과 함께 저녁에 찌개를 끓여놓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코다리집 집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 주막을 좀 복원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코다리 찌개를 얻어 먹을 수 있고 또 막걸리 한 잔을 먹을 수 있으면 김유정 소설이 훨씬 더 풍부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내 이야기길은 김유정의 삶과
이곳을 걷는 사람들의 삶이 묻어나는 길입니다. 지친 일상을 짊어지고 이 길 위에 올라서서 길의 한 곳에다 묻어버리고 걸을 때 길을 걷는 사람들은 평안이라는 선물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도 숙제가 남겨졌는데요. 한 서너 번 왔는데요. 예, 실내 이야기 길 걷는데 이 이정표가 좀 모자라서 사람들이 찾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마을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요, 주위에 상추를 심은 밭도 있고요, 그리고 고추를 심은 밭, 그리고 거기에 복숭아도 있고 여러 농작물들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한 번 지나가는 것이고 한 번 줍는 것이지만 수많은 농작물들이 사람들의 손을 타게 되니까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데 조금 바람이 있다면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아름답게 그렇게 관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내 이야기길을 걸으며 느꼈던 안락함을 뒤로 한 채 또 다른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수의 물결에 장단을 맞추며 오리배가 떠다닙니다. 이곳은 춘천의 상징적인 곳, 호번의 도시란 이름이 태어난 의암호입니다. 의암호에 있는 공시천 유원지라고 불리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위해 찾는 곳입니다. 서서히 날씨가 풀리며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공시천을 찾았는데요. 자전거 대여소에는 끊임없이 자전거를 빌리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 평일에는 한 3, 40명, 주말에는 한 50명, 100명 정도. 가족 단위 연인 관계, 그다음에 뭐 친구들 워낙 많이 오니까요. 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향하는 곳은 의암호를 끼고 둘러있는 의암호 나들길입니다. 출발점에서부터 바로 의암호를 끼고 있어 달리는 내내 의암호를 바라보며 달릴 수 있습니다. 햇살이 드리워진 탁 트인 의암호의 풍경은 갑갑했던 마음을 뚫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의암호는 도시 사이에 끼어 있지만 그 풍경은 도시와 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의암호와 이어져 있는 소양강을 가로지르는 소양교는 웅장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양강의 멋을 한껏 더해줍니다. 건너편의 언덕들은 왠지 모를 뭉클함마저 전해줍니다. 그냥 뭐 학교 다니고 아니면 직장인 분들은 일하시다가 이렇게 좋은 공기도 맡고 강도 경치도 좋고 이런 게 뭔가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의암호 나들길은 도시와 아주 가깝습니다. 의암호와 자연 풍경뿐 아니라 도시 안을 둘러 걷는 길이기에 그만큼 교통편과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암호 나들길을 지나가면 소양강 한가운데 서 있는 소양강 처녀상을 놓칠 수 없는데요. 이 처녀상은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양강의 소박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폭이 좀 너무 좁아서 좀 넓은 폭을 좀 원하지요, 사람들이 많이. 예,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작아서. 예, 폭을 조금만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우리는 화려한 의암호를 보면서 걷고 자전거를 타지만 실상 이 길을 이용하는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이 좁아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자전거를 언제나 조심해야만 합니다. 또한 길 곳곳마다 움푹 패여 있는 구멍들은 자전거를 타는 데 불편함을 줍니다. 이는
곧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으로 이어져 길의 정기적인 관리는 필수입니다. 의암호 나들길에는 곳곳마다 간이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것은 이용객들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세면대에 물을 틀어보니 녹슨 듯한 냄새가 많이 풍겨오더군요. 커브길 돌 때 그 뭔가 볼록거울 같은 거 보통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설치 안 돼 있어서 갑자기 자전거 튀어나오거나 사람 튀어나오면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하긴 했어요. 해가 질 무렵 선선한 바람을 선사해주는 의암호와 둘레길. 하지만 둘레길을 알아갈수록 길에 대한 생각은 더욱 깊어져만 가는데요. 우리에게 둘레길은 어떤 존재일까요? 다시 한번 물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길로 나섭니다. 아침 8시. 오늘도 수업을 가기 위해 학생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듣는 수업도 다르고 강의실로 다르기에 향하는 발걸음도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학생들과 조금 다른 길을 오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등굣길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우거진 숲길인데요. 강원대학교 안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길이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되어지고 있는 강원대 둘레길의 입구입니다. 흙냄새와 풀향기가 가득한 둘레길을 걸으며 등교하는 학생들은 매일 아침 자연을 만끽하며 강의실로 향합니다. 오늘 아침에 수업 갈 때도 이용했고요. 그리고 되게 제가 기숙사생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 갈 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걷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그 숲길 이용하면은 약간 힐링되는 기분도 있고 그리고 산책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잘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원대 둘레길은 학교의 서쪽과 동쪽을 한 번에 이어주는 지름길 역할도 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아스팔트 도로와는 다르게 둘레길만은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어느새 학교의 반대편에 다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대학교 심장이고 허파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맑은 그 공기를 이 둘레길 숲이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의 이런 저감, 그 소음에서부터 또 이렇게 벗어날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이 치유의 공간에 둘레길이 있지 않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이 공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춘천 시민한테도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춘천 시민들이 여기 오셔서 둘레길을 걷고 숲에서 휴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둘레길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쉼터 역할도 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지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숲속으로 들어와 명상에 잠깁니다. 엄지손부터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매일 타는 거지. 네. 운동 삼는 거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이제 퇴직했으니까 흙이 있어서 흙. 근데 지금 이거 깔아놔서 아주 다니기도 좋죠. 편리하죠. 강원대 둘레길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했습니다. 듬성듬성 서 있는 가로등과 편한 걸음을 위해 깔려 있는 카페트는 마치 길이 사람을 배려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둘레길도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댕기는 데는 불편한 거는 요 지금 댕기는 사람들이 전부 80세 이상 노인네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좀 가다가 앉아서 쉬어갈 장소 그거 하나 마련해 주면은 제일 좋겠어요. 아, 둘레길이요? 전 처음 듣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 길이 좀 최근에 다듬어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되게 경사가 가파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지면 막 뛰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조금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나 사각지대는 있는 것일까요?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여러 갈래 길들은 강원대 둘레길의 민낯이었습니다. 또한 둘레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에도 누군가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채로 있습니다. 둘레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은 많으나 그 이익을 잘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건물하고 도로하고 등등해서 이게 좀 절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둘레길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 생태 그 브릿지를 만든다든지 그 외에 또 이 좀 가파른 곳은 이 등산로 이런 훼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좀 복구하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쓰레기라든지 뭐 등등을 많이 좀 버리고 있는데 이런 그 자연 환경 보호 운동도 같이 곁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름길이, 누군가에게는 산책로가 되어주는 둘레길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수록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하게 됩니다. 아직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강원대 둘레길이지만 더욱 잦은 보행자의 발걸음으로 길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전 길이란 하면은 우리 인생하고 좀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길을 걷게 되면은 오르막길도 있고 또 내리막길도 있고 또 이렇게 두 가지 갈라지는 길도 있게 되고, 그럼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르막길을 갈 때는 그런 힘듦, 또 내리막길을 갔을 때는 그런 편안함 등등 인생이 생로병사의 이런 굴곡이 있는 그런 것을 이 길과 좀 비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상 속 가장 가까이 있지만 일상에서 찾을 수 없는 쉼터가 되어주는 둘레길. 하지만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면, 길을 홀로 내버려 둔다면 둘레길은 그 특별한 가치를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주는 만큼 우리도 둘레길을 꾸준히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둘레길을 걸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